우리가 병충해라고 할 때 병균과 해충을 아울러 부르는 이름입니다. 병균이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말하고 해충이란 맨눈이나 돋보기로 볼 수 있는 벌레를 말합니다. 물론 둘 다 우리에게 해로운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원래 해로운 균이나 벌레는 없습니다. 다분히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가치에도 해롭지 않는 생물을 죽이면 그걸 살생이라고 하죠. 어느 농작물에나 병과 해충이 없는 것이 없고 농작물에 붙은 균이나 해충은 그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병균과 해충은 따로 다룹니다. 친환경약이든 화학적약이든 방지하는 약도 따로 구분됩니다. 이 영상에서도 이 둘을 함께 다루면서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도 기억하기도 쉽겠지만 영상이 배로 길어져 오히려 지루한 감을 드리지 싶어 이 영상은 병균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물병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곰팡이, 즉 진균성 무리, 박테리아, 즉 세균성 무리, 바이러스 무리. 다 병균이지만 포유류나 곤충의 차이처럼 이놈들도 성질이 크게 다르니 약도 다 다릅니다. 이 중에서 7 내지 80% 많은 병을 일으키는 놈은 곰팡이성 진균입니다. 다음으로 세균성 병입니다. 당연히 곰팡이에 치는 약을 세균에 치면 효과 없겠죠. 같은 곰팡이성 병은 이를테면 탄저병에 치는 약을 잿빛 곰팡이병에 치면 효과 있습니다. 물론 곰팡이도 종류가 수없이 많으니 농약도 각각 해당 병균에 맞게 개발되어 해당 약을 치면 효과는 더 높겠죠. 곰팡이성 병균인 갈반병에 치는 약을 세균성 구멍병에 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병의 특징을 구별할 줄은 알아야겠죠. 곰팡이성 병균도 이건 탄저병, 이건 역병, 이건 잿빛 곰팡이병 등 구별하면 방지에 딱이겠지만 지금 말한 이 병들은 특징이 뚜렷하여 농사꾼이면 다 알지만 이것도 병에 따라서는 이건가 저건가 헷갈려 결국은 병원성 검사를 해야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초보농이건 숙련농이건 곰팡이성 병균과 세균성 병은 골라내어야 합니다. 모르면 병증이 나타난 잎을 따서 알만한 사람에게 보여서라도 알아야 합니다. 같은 살균제라도 세균성 병을 치료하는 살균제는 항생제, 즉 마이신입니다. 이 구별도 병을 많이 마주쳐보고 많은 경험을 쌓아야겠지만 우선 간단한 특징을 얘기하면 곰팡이성 병은 잎에 생기든 열매에 생기든 무늬가 둥글고 부드럽습니다. 천천히 진행되는 동안 색깔이 노란색, 주황색, 갈색 등 여러가지 색으로 보입니다. 어떤 병은 곰팡이가 낀 것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균성 병은 이렇게 누가 찢어 놓듯이 구멍이 나고 무늬가 생기는 것도 검은색, 무늬 모양도 뭐가 나듯이 나 있습니다. 물러 터지는 것도 있는데 이건 냄새도 심합니다. 세균성 병은 한마디로 지독하고 난장판입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도 그렇습니다. 곰팡이성 병은 습도가 높을 때 잘 생기고 세균성 병은 상처를 통해 잘 침입합니다. 작물에 상처가 있거나 비바람이 불거나 할 때 잘 옵니다. 습도가 낮은 건조한 날이 계속되면 병균을 퍼부어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 오는 날이 많으면 곰팡이성 병균은 이미 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곰팡이성 병균이든 세균성 병균이든 저 멀리서 날아오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거나 떨어진 낙엽에 있거나 토양에 있습니다. 병도 그들의 세력이 약할 때 잡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니 지금 발병한 병을 보고도 방제는 해야겠지만 최성기인 여름보다 가을에서 겨울, 봄까지 방제가 더 효과적입니다. 이때 방제하여 박멸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작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스물스물 나타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포자 비산시기 방제입니다. 곰팡이성 병균은 포자가 떠돌아다니며 작물에 붙어서 침투하여 번식하여 일어나는 병입니다. 포자가 처음 발생하는 시기는 대략 꽃이 필 무렵입니다. 그것도 비가 오면 습도가 높아 비산이 심합니다. 비가 오기 전 작용기작
보호용 살균제 중심으로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때만 포자가 비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꽃핀 전후부터 비 오기 전 방제가 중요하고, 만일 그 시기를 놓쳤다면 비가 온 후 치료제와 보호제 약을 동시에 칩니다. 이때 제대로 방제가 되지 않으면 당장에는 발병을 하지 않습니다. 이놈들이 작물 속에 들어가서 번식을 해서 7, 8월에 병증을 나타냅니다. 병이 만연한 이때는 방제는 참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이러스 얘기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것은 잎이나 열매가 이 사진처럼 녹색이어도 진한 녹색, 연한 녹색, 얼룩무늬입니다. 무늬가 칼라로 보이면서 어떤 것은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끝이 말립니다. 바이러스균도 여러 가지이고 어떤 작물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병에 걸리면 생장이 둔합니다. 바이러스는 해충이 옮깁니다. 주로 진딧물, 종체벌레인데 이놈들을 잡지 못하면 이 바이러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병에는 약이 없다는 건 아시죠?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오든 식물에게 오든 자꾸 변이종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코로나 자꾸 변이종이 나타나 애써 만든 백신이 효과가 떨어지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키트로 알아보는데, 작물 바이러스도 어떤 바이러스인지 이 키트로 알아봅니다.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부탁하면 구비해두고 연락 옵니다. 검사료는 공짜입니다. 식물에게 오는 바이러스 방제 약제가 없는 것도 기술이 모자라서 그러기보다 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적으니 아마 약 한 병에 수백만원, 수천만원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약 사서 치니 작물 뽑아버리겠죠. 우리 감기약처럼 치료약은 없으나 작물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스스로 이겨내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제가 고추, 토마토 반전 바이러스를 이 방법으로 극복하였으나 시일이 많이 걸리고 데미지가 있어 수확량은 엄청 떨어지니 농가에서는 활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병든 작물은 뽑아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방이 최고인데 육묘장에서 모종 살 때 잎 잘 살펴보고 정식 후에도 해충 방제 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농작물로 온 병 3가지와 그 병징, 또 어떤 때에 오는지, 또 방제 방법의 기초를 얘기 드렸습니다. 아무리 초보라도 병을 방제하려면 이건 알아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병은 생각보다 잘 낫지 않는다는 점이고, 또한 낫더라도 데미지는 이미 남아 있습니다. 곰팡이성 병이든 세균성 병이든 바이러스 병이든 예방이 첫째입니다. 오는 환경을 생각하여 예방을 합니다. 걸리면 지금 얘기한 상식은 깔고 대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